확신이 현실에서 생기를 얻을 때 모든 것이 유동적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익숙하고 확실한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리라고 믿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내 발을 허공에 디뎠더니 공기가 나를 받쳐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시인 힐데 도민이 자신의 탈출 경험을 표현한 말이다. 유대인이었던 그녀는 갖고 있던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1939년에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를 벗어나 영국으로, 거기서 다시 캐나다로, 또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피신한 그녀는 매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다. 만약 그녀가 익숙한 것을 고집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확신이 있었고 덕분에 맨 땅에 새로운 발을 내딛는 삶을 거듭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의 첫 시집 제목처럼 그녀는 한 송이 장미에 기대어 그 시간을 견뎠다. 망명하는 동안 힐데 도미는 엄청난 고독감에 시달렸다. 마침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탓도 있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집을 잊고 떠도는 마음을 단어로 묶어 표현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적인 심상으로 표현해내려고 애썼다. 그녀는 언젠가 이를 두고 자살의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몇 권의 시집과 한 편의 소설, 몇 편의 수필을 발표했다. 1953년에 남편과 함께 독일로 돌아온 그녀는 많은 상을 받았고 2006년 사망하기 얼마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최고 공로상을 받았다. 독일의 일간지 타케스 슈피겔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녀가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그녀의 은유가 이해하기 쉬웠던 덕분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녀의 기본적 태도가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 인생의 동반자였던 파울 찰란이 부정적이었던 것과 명백하게 대비된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과 공기가 받쳐주는 경험은 익숙하고 확실한 것과 안정된 기반을 일단 떠나본 후에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떠나길 강요받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망명, 이혼, 질병, 가족의 죽음, 실직 등 현 상태를 위협하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인 생애 주기에 따라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도 그간 눈에 보이지 않던 확신이 현실에서 생기를 얻는다. 이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 청소년이나 오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은퇴자, 새 아이를 얻은 부모에게도 해당된다. 출산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사건이다. 물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미리 준비할 수는 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예비 학부모 학교에 다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성도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진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지, 혹은 생각보다 괜찮을지, 큰 위험은 없을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한들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출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산모는 그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자신의 몸과 태어날 아기가 알고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도 부모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아이는 그 누구도 어떻게 되리라 단정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불확실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게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조차 아이를 지지하고 용기를 줘야 한다. 이는 확신과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일이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머릿속 젊음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천편일률적으로 보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필요한 정신적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혹시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에 젖어 있는가? 그렇다면 기존의 관념을 조금 바꾸거나 신경의 끄트머리를 살짝 건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예방치료학에서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탐색할 것을 권한다. 그렇다고 거창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은 정신적 민첩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다. 가끔은 다른 길로 출근해 본다. 둘러가는 길이라도 상관없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해본다. 또는 익숙한 행동 순서를 바꿔본다. 옷 입는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식이다. 회의실이나 단골 술집에서 늘 앉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 앉아본다. 그리고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본다.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거나 잘 모르는 메뉴를 선택해본다.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대의 사람과 접촉해본다.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보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등 일상적 패턴을 깨는 시도를 해본다.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벗어나 획일적인 암묵의 법칙을 거슬러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치지도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작은 시도가 내면의 저항성을 길러 정해진 관습에 적응하려는 잠재적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길 바란다. 이처럼 익숙한 일상에서 작은 일탈을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볼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탈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길러준다. 확신이 현실에서 생기를 얻을 때